지난 5월에 중국의 한 카페인데요. 갑자기 한 손님이 뛰어들어왔고 그리고 문 쪽을 바라봅니다. 예, 그 문을 보니까 다른 손님들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문 쪽에서 누가 오나요? 아, 지금 카페 안으로 전신에 문신을 했는데 알몸입니다. 손이 뭐야? 네, 손에 칼을 들었고요. 진짜 다 벗었네? 네. 네. 뭐야? 자, 그리고 칼로 직원들을 이제 위협합니다. 그 손님들이 이제 어떻게. 다급하게 주방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네. 자, 이제 주방 쪽으로 가죠. 네, 손님이 일단 재치를 발휘해서 도망가. 예, 도망가고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다시 칼로 직원을 위협합니다. 어떡해. 자, 그럼 한 직원이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해. 손님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직원이 침착하게 설득을 한 끝에 남성이 겨우 진정이 좀 됐고요. 주방 쪽으로 가서 칼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손님들도 이제 나오게 되고. 제발. 예. 자, 이때 발로 칼을 걷어찼고 와. 그리고 뒤로 돌아서 이 남자의 뒤를 감싸듭니다. 용감하네. 대박. 그리고 제압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요. 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힘이 좋다. 그리고 버티는 이 남자를 밀어붙이면서 카페 바깥쪽으로 직원이 밀고 나가가지고 넘어뜨립니다. 야, 진짜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제 밖에 시민들이 합세해가지고 이 나체의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와. 너무 대단하다. 저 직원 대단하네요. 올해 5월에 중국 광둥성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저게 쉽지 않은 건데 왜냐하면 말이 설득이지 어떤 정신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가면 손부터 나올 수 있는데 그 설득하려고 하는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나체 난동남이 흉기로 손님과 직원들을 위협을 하자 카페 직원들은 손님들을 주방 안으로 대피를 시켰는데요. 남성이 저렇게 주방 안쪽까지 걸어서 들어오니까 직원이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고요. 남성이 방심한 순간 제압을 해서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겁니다. 이런 직원들의 노력 때문에 다행히 저기서 다친 사람들은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히든아이에서도 나왔던 사건 중에 우리나라에서 알몸으로 술집 들어갔다가 테이저건 맞고 쓰러지셨던 분 계셨잖아요. 근데 술을 마신 거예요? 아니면 왜 저렇게 옷을 벗고? 예, 이 남동남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현지 경찰에 따르면 마약에 의한 난동으로 보고 남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중국도 그렇고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마약 때문에 문제가 많네요. 네. 이 마약이 한 사람에게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요, 앞서 보신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마약 사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과 검찰 등이 단속한 마약 사범 숫자가요 거의 3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라서요. 너무 많이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마약 위험국으로 전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4년 사이에 단속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의 수가 6배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마약 범죄는 일상에 은밀하게 숨어들었고 점조직으로 운영하거나 또 간첩들이 사용하는 은밀한 무기를 숨기는 두보크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SNS로 운반책을 모집하는 등 이런 수법까지 진화하고 있어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보통 뭐 영화 소재나 네. 그죠? 뭐 그래서 뭐 특정 부류들만 마약을 하는 거라는 좀 인식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맞아요. 뭐 얼마 전에 히든아이에서도 대학에 마약 동아리가 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냥 평범한 친목 동아리로 보여지는데요. 실체는 바로 마약 동아리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와 이제 10대까지 큰일이네요. 연령도 다양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역대급 규모의 마약이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발칵 뒤집혔던 사건인데요. 저희가 그 영상을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 대량의 코카인을 실은 화물선이 적발됐는데요. 해경과 관세청의 합동 수사팀을 꾸려 해당 선박에 숨겨져 있던 마약을 찾았습니다. 자, 역대 최대 코카인 밀반입 사건입니다. 자,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지 저희가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4월 1일 09시 30분경에 미 FBI로부터 그 첩보가 들어왔는데 내용이 강릉시 옥계항으로 입항하는 그 모 상선에 마약이 100에서 150kg 정도가 실려 있다라는 첩보가 저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이 양이 시가로는 약 7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첩보를 FBI로부터 받았고요. 이 제보를 받았던 선박은 페루에서 출발해서 코카인 56자루를 적재하고 파나마로 다시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파나마에서 일본, 제주, 중국을 거치면서 공해상에서 이 하역을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기상 악화로 이 하역에 실패하게 되고 배는 다시 방향을 틀어서 당진항, 중국을 거쳐 옥계항에 입항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다시 또 받게 됩니다. 이 배인데요. 인근 군부대에서도 선박의 움직임을 집중 감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4월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릉 옥계항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마약이 적재되었다는 제보를 받은 선박이 옥계항에 입항하자마자 합동수사팀이 수색에 나섭니다. 이 선박이 뭐 길이가 한 190m로 그리고 톤수도 뭐 한 3만 톤 이상이 되고 뭐 비교적 큰 대형 상선이더라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수색 범위가 워낙 넓고 장시간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 배의 크기는 어림잡아 한 63빌딩 정도? 네. 이 63빌딩을 다 수색한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와, 자, 이거 뭐 엄청나게 큰 배를 수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코카인 수색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색 작전을 검토합니다. 메인이 지금 기관실팀들이거든요. 해양 경찰이 주도하면서 수색 작전에 들어가는데요. 해경 59명, 세관은 31명, 모두 90명의 합동 수사팀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됐어요? 탐만 꽂고 장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피습에 대비해서 특공 대원들이 무장까지 하고 투입이 됐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석구석을 순찰합니다. 선체 내부가 워낙 넓고 또 물건을 숨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곳곳을 수색합니다. 올라와 볼래? 저 위에까지. 네. 야, 네, 그리고 숨길 만한 곳은 다 뒤집니다. 와. 탐지가 왔네? 자, 마약 탐지견이 왔죠? 탐지견이야지. 네, 대규모 인원뿐만 아니라 마약 탐지견까지 투입이 됐어요. 자, 이때 마약 탐지견이 꼬리를 흔듭니다. 대단해. 와. 찾았어. 오, 앉았다. 앉았어. 앉으면 저건데. 그렇죠. 마약 은닉 장소로 의심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저 탐지견 없었으면은 진짜 찾기 힘들어요.
자, 그리고 그 안을 확인해 보니 비어 있어야 될 공간에 수상한 박스들이 들어 있습니다. 와, 그 양이 많아요. 엄청 많은데요? 아, 명품 저걸로. 자, 그리고 박스 안에 물건을 뜯어 보니까 잡았다. 흰색 가루가 있었습니다. 와, 영화다 진짜. 와. 자, 그리고 마약 반응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박스 속에 있었던 내용물은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줄이면 양성이군요. 와. 애초에 첩보는 100kg에서 150kg이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약 20배나 더 많은 무려 2톤가량이었습니다. 엄청 많은데? 네, 2톤가량이었습니다. 와, 큰일 날 뻔했어 정말. 2톤? 2톤가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야, 저기 다 수요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건데. 네, 여러분이 보신 저 장면은요,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밀반입 현장이었습니다. 이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요, 이 사건 이전에 기록에 남아 있었던 가장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 사건이 2021년 필로폰 404kg 밀수 사건이었거든요.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5배에 해당되는 코카인 약 2톤 가량이 들어왔던 사건이고요. 시가로 따지자면 1조 원 이상에 해당되는 그 가치였고 이 양은요 동시에 무려 6,700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다 마약 투약을 하고도 훨씬 더 남는 이런 엄청난 양이다라는 거죠. 어마어마. 아니, 저거 만약 못 잡았으면. 그러니까요. 어떡할 뻔했어. 난리 날 뻔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규모가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이 사건은요, 중남미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코카인을 중남미 마약 조직하고 동남아 마약 조직이 선박을 이용해서 운반을 하려고 한 계획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들은 그래서 이 운반을 하는 필리핀 선원들에게 코카인 운반을 맡긴 거고요. 그 대가로 1인당 최대 1억 원 정도를 주면서 운반을 맡겼습니다. 운반에 1억이나. 그 운반하는 데만 그 대가로 1억. 와, 그러니까 이제 부단이니까. 이 선원들이 움직이는 거죠, 네, 지금. 네. 혹하겠어요. 한국에서 걸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코카인을 배에 실은 거예요? 이번에는 상당히 그 첩보에 입각한 작전을 통해서 확보하긴 했는데 원래 세관 검사가 엄청나게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해경 또는 세관 출항하는 배, 입항하는 배 다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관에 들키지 않게 하겠다라는 작전을 세웁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빈 배를 출항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출항해 있는 선박에다가요. 작은 보트를 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 위에 공해상에서 그 코카인 자루들을 선박으로 옮겨 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은 날짜를 정해서 선원들에게 구명부환, 이 구명부환에다가 코카인 이 봉지를 달고요. 그리고 GPS 추적 장치를 달아서 바다에 던져라라는 이제 지시를 했던 겁니다. 스펙타클하다. 와, 그렇게까지. 이게 이제 그 구명 부하는 뜨니까. 그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게. 그러면 바닷물 해류에 흔들리고 휩쓸려서 위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GPS 추적 장치가 있으니까 배에서는 얼마든지 찾아와서 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소위 말하는 바다 던지기, 해양 던지기 방식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기상이 예상외로 대단히 악천후였던 겁니다. 기상 악화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4차례 정도 저렇게 하역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카인을 배에 실은 채로 강릉 옥계항에 정박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다시 지시를 받아서 이동을 해서 코카인 전달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한국 해경과 세관에게 압수수색을 당했고 덜미가 잡힌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진짜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네요. 근데 진짜 적발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예, 경찰과 세관은 코카인 밀반입 가담자 선원 8명을 특정을 했습니다. 이 중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요. 옥계양 그 입항 전 하선한 나머지 선원 4명과 마약 카르텔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마약 카르텔이 전 세계에 많이 있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보셨지만 저 콜롬비아의 에스코바르라든지 그러한 조직들은요 거의 지방 정부 전체를 아예 장악을 하고 자기들의 왕국으로 만들고 있는 정도이고요. 지금 이 옥계항에서 적발당한 선박도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동남아시아 마약 카르텔 간의 연합이라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정도의 국제적인 카르텔 간의 연합마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동남아대로 황금의 삼각지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쪽 태국하고 미얀마 그 사이에 거의 경찰이나 군 당국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마약 카르텔만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자기들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UN 등이 파악한 인터폴과 UN 등이 파악한 마약 카르텔이 중심이 되는 전 세계 마약 시장의 규모가 연간 540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 700조 원 정도니까요. 대한민국 1년 예산 정도가 마약에 의해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마약 카르텔이 미국과 유럽의 단속 강화로 기존 유통로가 차단되니까 이제 새로운 우회 통로로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근거로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부산항을 중심으로 적발된 코카인만 해도 약 600kg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8월에도요. 캐나다인 마약 조직원이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부산항으로 액산 코카인을 밀반입해가지고요. 콜롬비아인 국적의 마약 제조 기술자 2명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강원도 횡성에서 이게 허름한 창고를 빌려가지고 약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300억 원대 상당의 고체 코카인을 제조해가지고 국내에 유통시키려다가 적발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마약 조직의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코카인을 유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유례 없는 대규모 마약 밀반입 현장을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마약 때문에 발생한 참혹한 사건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느 한 골목을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흰색 차량을 검은색 차량이 막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요. 그리고 갑자기 그런데 흰색 차량에게 테러를 가합니다. 네. 흰색 차량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벽과 차량에 끼어가지고 도망가는데 실패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붕까지 올라가서 난동을 막 부리는데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급기야 이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쇠파이프와 곤봉으로 집단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쓰러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가해자들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뭐야? 아, 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난 걸까요? 아니 약간 뭔가 약간 영화에서 볼 법한 장면 아니에요? 약간 나를 배신한 맞아. 뭐 조직원을 응징하는 거. 응징하는 약간 그런 장면처럼 보여가지고 너무 무섭다. 폭행을 당한 저 2명의 남성은 각각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건 전에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외국인 마약 조직의 판매책을 흉기로 위협을 해서 마약을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마약 조직의 수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3명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전쟁인 거죠. 해당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들이었는데요. 원료 공급책, 마약 제조책, 판매책 등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신종 마약을 만들어 왔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약 1년 동안 마약을 판매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1년이면 와. 사실 이 마약 조직은 이 폭행 사건이 없었다면 검거되지 않은 채 더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폭행 사건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범죄단체 조직죄는요, 자기들끼리 결성해서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한 조직이다 확인이 되면 이들이 하려 한 범죄 혐의에 대한 모든 형량이 다 모든 조직원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마약 사범으로는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이 된 겁니다. 결국 조직원 16명을 기소했거든요. 이 마약 조직의 수장에 대해서는요, 징역 10년형 이 법정에서 선고가 되었고요. 나머지 조직원들 최대 징역 7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의 나라 얘기구나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약의 수입, 소비, 유통에 이용당할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 마약은 절대로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이야기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약을 숨기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 사건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의 한 남자가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행객이었는데요. 이 남자가 몸에 뭐를 둘둘 칭칭 감고 들어왔죠. 상체에 필로폰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밀반입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저건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져온 필로폰의 양은 7.4kg, 2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인천공항 검색대입니다. 지금 한 세간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약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려다가 붙잡혔는데 몸싸움을 하면서 본인의 손가방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뺏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 여성의 가방을 공개합니다. 자, 열어서 보니까 저렇게 갖고 온다고? 대놓고 그냥 가져오는 것만 그냥. 케타민 약 1kg이 적발이 됐습니다.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김해공항입니다. 한 남자의 모습,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 걸음걸이가 조금 어디가 불편해 보이죠? 신발 밑에? 자, 이 남자가 가는 데를 따라가 봤어요. 이상한 걸음걸이라서 보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나올 때의 모습을 보니까 나올 때는 걸음걸이도 정상적이고 멀쩡합니다. 아까 좀 불편해 보였는데. 자, 그리고 2달 후에 이 남자가 다시 화면에 잡힙니다. 이때도 이상한 걸음걸이로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나올 때는 또 멀쩡히 걷습니다. 뭐 불편한 데가 없어요. 적발을 해보니 가랑이 사이에 마약을 숨겨서 화장실로 이동해서 가방으로 마약을 옮겨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 남자의 가방 속에는 케타민 210g, 엑스터시 400정이 발견됐습니다. 양이 많아요. 무려 4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참 너무 대범해. 그렇습니다. 영상처럼 옷이나 소지품에 마약을 숨겨오는 사람들을 속칭 지게꾼 또는 보디패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공짜 여행을 시켜준다거나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SNS 글을 보고 온 마약 운반책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을 숨기는 방법이나 운반책을 모집하는 것도 보다 더 교묘해지고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진짜 범죄를 사주하는 사람들은 뒤로 숨고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공항 세관의 대응 방식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 같은 이제 최첨단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파장을 이용해서 1g 정도의 소량의 가루도 3초 만에 찾아낼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설치를 해서 신체에 숨긴 마약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탑승객의 여행 경로, 패턴, 또 예약 시점, 전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마약 우범자들을 미리 선별을 하고요. 여행자 정보 사전 분석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위험군들을 밝혀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든든하네요. 미리 그렇게 좀 사전에 방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몸에서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최근은요, 마약의 대부분이 국제 우편 혹은 특송을 통해서 국내에 밀수된다는 건데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마약을 은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국제 우편물 하나를 개봉해 보니까 사탕이 있어요. 사탕. 대용량 사탕 봉지가 나왔는데 사탕 포장지를 까보니까 엑스터시가 나왔습니다. 저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 어떻게 딱 어떻게 딱 뜯지? 여기는 태국발 특송 스낵입니다. 과자인데요. 과자류 포장을 뜯어보니까 이 안에 야바가 나옵니다. 야보가 뭐야? 야바가 뭐야? 저 대마보다 훨씬 더 강한. 네. 이 화장품은 헝가리에서 온 건데요. 화장품 속에 의문의 봉지가 다량 발견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안에는 가루가 나왔고요. 마약 반응 검사를 해보니까 케타민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건 풍선입니다. 풍선 안에 필로폰 2.83kg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오징어 몸통을 분리해 보니까 의문의 봉지가 나왔습니다. 어머, 내장처럼 저렇게. 거기에 케타민을 음닉해가지고 반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야, 진짜 어리석은 거죠. 야, 저게 이제 해외 우편 같은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뭐 수백만 개 뭐 초콜릿 포장지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잡아낸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 보시면요, 각각의 방식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 포장이나 그 위에 숨긴 물체는요, 엑스레이에 걸리지 않는 물체가 있고요. 오징어 같은 경우는 그 마약 탐지견의 후각을 교란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떻게 잡아냈느냐에 대한 답은 다단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단계 엑스레이로 거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의심 물질이 나오면 그걸 빼내고요. 두 번째 단계 마약 탐지견. 이 두 단계에서도 걸리지 않는 그러한 어떤 물체가 있을까 봐 패턴 분석을 미리 해가지고 의심되는 물체를 또 분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밀 감정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단계에 걸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발견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은닉하고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관세청에서 AI 위험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통관 현장에서 직접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고위험 물품은 집중 검사를 통해서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약범들이 수법이 진화할수록 기술도 그에 따라서 좀 진화가 돼서 다행이네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다 처벌받는 거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 보고 다 처벌받는 거죠? 찾아내서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럼 외국 당국에 이제 수사를 해서 잡아내고 합니다. 네. 기상천외한 마약 밀수 사건들을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왜 마약을 하면 안 되는지, 마약 투약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충격적인 마약 난동범들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40분쯤에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도로에 서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제 경찰이 도착을 하니까 승용차 운전자로 보이는 여성이 경찰에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술에 취한 듯이 비틀비틀거리면서 계속 웃고 있어요. 약간 뭔가 기분이 업된 느낌. 선생님, 음주운전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계속 비틀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기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음주 측정을 해봤는데 아무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뭐야. 위험해, 이번에는 위험해, 갑자기 위험해. 이번에는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혼잣말을 막 해요.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합니다. 아니 왜 저래? 그러더니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춤을 춥니다. 도로 한복판입니다. 사리 분별도 안 되고. 네. 아이고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여성의 차량 내부를 수색하던 중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는데요. 그 안에 마약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어휴 진짜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신원을 조회해 보니까 마약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마약류 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저런 정신으로 운전을 했다는 게 시간이에요. 차도 많은데 어떡해. 참. 이번에는 주택가를 서성이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도로 가지 않고 지금 차도를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시비를 걸기도 하는데요. 약간 좀 비틀비틀거리죠. 자, 그러다가 트럭 한 대를 만나게 됩니다. 네, 지금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트럭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지금 차도로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창문 안에 손을 넣어서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트럭 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와 진짜 세게 때린다. 아. 자기 손이 더 아플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이 때려가지고 트럭 문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경찰이 와도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이 오든지 말든지 급기야 이제 바닥에 누워가지고 또 난동을 부립니다. 경찰은 마약 반응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검사 결과는 대마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와, 대마도 저렇게 되는군요. 근데 대마가 저렇게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대마초 같은 경우는 나른하게 만들어주고 활동성이 없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장기간 복용을 한다든지 또는 농축도가 높은 것을 복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환각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마약을 복용한 사람의 행동이 참 다양합니다. 그건 그만큼 마약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주기보다는 내 뇌 속에 있는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표출돼서 공격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조점 형태처럼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마약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작용들 너무나 심각하고 더 중요한 거는 마약은 마약 효과가 끝났을 때 금단 증상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다시 마약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이 마약은 정말 접근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 남자분이 막 트럭을 엄청 세게 치는데 만약에 그게 차가 아니고 그 뭐 학생들도 있었잖아요. 학생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했으면 너무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저 때가 바로 오후 4시경이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히 한 중학생이 하교를 하고 집에 가는 중에 이 남동을 부리는 남성을 보자마자 바로 파출소로 뛰어가서 신고를 해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너무 대견하네요. 근데 신고는 했는데 진짜 놀랬을 것 같아요, 학생도. 그렇죠.
특히 남성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바지를 내리기도 했는데 경찰에게 이게 내 신분증이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던진 것이 뭐냐 하면 대마초가 들어있는 은색 통이었습니다. 아, 이건 뭐 살이 분별이 안 되는군요, 지금. 그 당시 트럭 운전자는 갑자기 멱살도 잡히고 남성이 트럭 문이 찌그러질 정도로 주먹질을 하니까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였나 봅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쓸 때도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손을 덜덜 떨고 그랬다고 합니다. 괜한 사람만 피해보는 거니까. 오,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 문 그 손상된 상태를 봤을 때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본 이 마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요, 국제적으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만 해결이 된다고 봐요. 하나는 입구 통제, 또 하나는 출구 통제, 그 다음에 경로 통제. 무슨 말이냐면 마약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마약 범죄자들 소탕하고 검거하고 조직 일망타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수사를 위한 인력이라든지 인력 많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출구 통제예요. 이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동안 우리는 범죄자로 봤잖아요. 처벌 위주로. 그런데 처벌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재범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오기 힘들죠. 이 마약 복용자들을 환자로 보는 시각. 처벌은 처벌대로 당연히 하더라도 반드시 이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마약 중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새로운 경로로 등장한 SNS 등 온라인, 비대면 그러한 전달 방법들에 대한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약의 전체적인 그런 시장 자체를 위축시켜야 하고 근절을 해내가야만 마약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위험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마약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삶 전체를 파괴하는 중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자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하상가 CCTV에 찍혔습니다. 자, 문 앞에서 이제 서성거리다가 취했나? 예, 한동안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상가로 들어갑니다. 예사롭지가 않는데요, 뭔가 네. 이상한데. 그리고 상가 안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근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비친 내 모습을 보더니 뽀뽀를 합니다. 뽀뽀를 합니다. 아이고야. 내 모습에 뽀뽀하는 녀석. 예. 근데 또 갑자기 기다리다 말고 진열대 앞에 가서 주저앉더니 막 머리를 막 빗기 시작해요. 취했나? 아니, 취하셨나? 왜 아픈 거 그러지? 아니에요? 어디가 아픈가? 그러니까. 근데 한 시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 앞에서도 계속 머리를 계속 넘겨요. 약간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사항을 물어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지? 그래서 파출소로 이미 동행을 하죠. 그리고 마약 검사를 실시했더니 이상했나 보다. 그래서 신고를 했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마약을 했구나. 마약이 이렇게... 그리고 바로 긴급 체포가 됐죠. 뭐 다른 사람 이름을 댄 건가요? 뭐 가족, 친구? 그냥 정신이 없어서 아무나 막 대. 네. 저 여성은 평소에도 신분 조회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외우고 다닌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약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이름을 대는 거죠. 아우. 예. 근데 확실히 요즘에 마약 투약하는 사람 진짜 많아진 것 같아. 뭐 한국인 거죠? 한국이죠.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편화가 돼 있나? 예,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 사범 수는 2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네. 와, 무섭다 진짜. 남성 마약 사범이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여성은 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필로폰 등이 다이어트에 좋다. 뭐 이런 소문이 나면서 이게 뭐 마약이라기보다는 기호식품처럼 마치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뭐 양귀비 제가 발견했던 얘기 좀 들려드릴게요. 양귀비를 나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들었던 거 아닌가? 저희 들었지 않았나요? 뭐 제가 또 이제 시골 경찰 경험으로 네. 그냥 집 뜰에서 뜰에서 대방을 자라. 네. 그렇죠? 그냥 그 자라서 그걸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들었을 거야. 들었을 거야. 혹시 잠깐만, 이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거의 바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바닥이 나오기 네네. 시작했습니다. 방송에 뭐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자, 오늘 사회 핫 이슈에서는요, 마약에 대한 사회 이슈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지금 뭐 마약에 대한 심각성이 상당한데요. 마약 사범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예, 많아졌습니다. 2022년도에 마약 사범이 12,387명이 검거가 됐고요. 23년에는 17,817명이 검거됐습니다. 마약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발된 마약 사범들의 숫자가 저 정도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많으니까 안 걸린 은밀하게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맞아요. 많으니까 첫 번째 만나볼 마약 사건은 마약을 투약받은 한 남자가 약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인도에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치어서 숨지게 했었던 예, 일명 압구정 롤 사건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너무 유명해 이거. 자, 2023년 8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앞입니다. 한 남자가 나오죠. 성형외과에서 약간 좀 비틀거리면서 나옵니다. 아유. 이 사람은 지금 주차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단횡단으로 건너와서 본인의 차량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탑승 후 4분이 지나서 차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자꾸 차가 오른쪽으로 붙죠. 우측으로 기울어서 가다가 인도로 돌진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20대 여성이 이 차에 치이게 됩니다. 무슨 죄야. 네. 그 여성은 차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성이 지금 차 밑에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남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운전했던 이 남자 멀뚱멀뚱 그냥 둘러보기만 합니다. 수습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기사가 다가와서 이 상황을 수습을 하죠. 밑에 다른 사람들이 수습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자, 이 남자 보세요. 빨리 빼야지. 딴척만 하고 있는데 이제 소방차가 옵니다. 자, 왼쪽 화면 하단 쪽에 운전했던 남자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키라도 줘. 이 사람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도망갔나? 자, 소방대가 지금 와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사이에 아까 갔던 성형외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네. 병원 문이 닫힌 걸 확인한 이후에 사고 현장으로 다시 옵니다. 현장을 떠난 지 3분 만에 복귀를 했고 이제 경찰이 체포를 합니다. 아니, 살 수도 있었는데. 저 좀 더 빨리 수습했어도. 너무 불쌍해. 그걸 사람들이 약에 취해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남성이고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하루 동안 4가지 종류의 마약을 무려 9차례 투약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마약을 투약한 곳이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약성 그런 걸 놔준 건가요? 네. 이 병원에서 1회에 30만 원에서 33만 원을 받고 마취용 마약류를 주사했습니다. 약 1년 4개월 동안 총 549회 주사했고요. 약 8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뭐 이제 치료약 중에 이 마약 성분이 있는 게 있었던 모양인데. 소위 우리가 뭐 이제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사용되는 프로포폴이나 이제 그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병원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의해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불법으로 이제 의사가 이제 마치 치료 행위를 한 것처럼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서 보면 이 남성이 사고를 낸 후에 병원으로 지금 다시 찾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검찰은 병원과 마약 투약에 대해서 서로 말을 맞추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 병원이 적발이 됩니다. 아, 병원이 문제가 많은 병원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다른 한 병원의 충격적인 내부 상황,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남의 한 병원입니다. 지금 한 남자가 온 거예요, 병원에. 그리고 누워서 돈다발을 셉니다. 돈을 세요. 5만 원권이죠. 돈을 세가지고 이걸 의료진에게 줘요. 그리고 또 의료진이 돈을 세죠. 기록이 안 약속한 금액인 것 같아요. 남기려고 현금으로 받나 보다. 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약물을 투약합니다. 뭐예요, 여기? 병원 맞아요, 여기?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분이 또 남자분이 현금 다발을 주고 이게 뭐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이 병원에서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섭다. 주사를 맞는 사람이 모두 이상 행동을 보여요. 의료진을 끌어안기도 하고 어머머머. 그리고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위험하다. 병실에서 담배까지. 근데 제지하지 않아요. 어머! 병실에서 담배까지. 근데 제지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요. 네, 의료진이 제지하지 않습니다. 더 투약해달라며 싹싹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입니다. 마약 장사하는 병원이네. 이 병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건 말이 되냐 저게. 그럼 여기는 의사랑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알고선 하는 거잖아요. 돈이 되니까. 와, 영화 같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냥 저희가 막 필로폰 이런 거를 맞는 거예요, 병원에서?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맞은 약물들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마약이 아닙니다. 의약품이에요. 소위 전문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에토미데이트라는 약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토미데이트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마약류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계속해서 투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그 의료법에는 진료를 한 의사가 처방을 해야만 투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사법에도요. 만약에 정식 경로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실 따지다 보면 제대로 된 진료하지 않고 적절한 처방이 아닌 것이 명확할 겁니다. 그런데 진료하지 않은 채 진료한 것처럼 작성해 놓으면 자신들은 의료법 위반 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의 불법 구매일 텐데 그거는 과태료 처음 받겠다. 약사법에 따라서. 그래서 상당히 공공연하게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약 9천 회에 걸쳐서 약을 투약을 했습니다. 9천. 총 뭐 12억 5천만 원 가량을 이제 챙겼다고 하는데요. 와. 이 의사는 이제 약사법, 그다음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의사 면허 뭐 이런 거 취소되고 해야죠. 그러면 저게 의사예요? 저게 프로포폴이라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해서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데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의료행위라고 주장을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면 처벌이 좀 약해지겠죠. 근데 저거를 빨리 저 약도 향정신성 그걸로 빨리 바꿔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그 향정신성 의약품 속에 포함시키는 것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 전문 의약품 자체도 향정신성 의약품 못지않게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서 생산되었고 어디에서 유통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어느 병원에 이것이 어떻게 처방이 이루어져서 누구에게 투약이 되었는지가 전체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이 돼야만 그런 시스템이 돼야만 이런 전문 의약품 남용에 따른 범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영상을 보고 나니까 아까 그 롤스
그 사람이 왜 다시 병원으로 갔는지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지금 내가 사고가 이렇게 났으니까 지금 막 조사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간 게 아닌가라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더가 뭐가 네. 있어요? 롤스 운전자가 투약했던 병원, 투약 중 수면 마취된 여성 10여 명을 대상으로 카메라 불법 촬영 544회,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100여 회를 시도한 점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범죄 집단이구만 그냥. 네. 롤스 운전자가 다닌 병원 의사는 준유사강간,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7년 및 벌금 500만 원,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17년. 오. 간만에 좀 속 시원한. 근데 다른 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롤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롤스 피해자분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해서 드러난 것이지 그런 큰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됐을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사건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는 실제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정신이 이런 피해자도 꽤 없으니까. 됐었거든요. 자고 있으니까. 병원이 치료받는 게 아니라 병원을 얻으러 가는 곳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요. 범죄 저기는 소굴이네요. 예, 본래 본연의 목적과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마약 투약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러분 마약 투약을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불을 지릅니다. 예, 여기에 불을 지르면 더 위험한 곳입니다. 더 위험한 곳입니다. 아, 주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게 지금 예, 불길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폭발하는데 이거. 이 주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건 발생 5분 전에 한 차가 주유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직원의 지인이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직원한테 쓱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하더니 둘이 같이 나가요. 그리고 차에 탑니다. 두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주유소 그냥 밖으로 살짝만 자리를 이동을 한 거예요. 멀리 안 갑니다. 그리고 5분 후에 다시 돌아온 주유소 직원. 어디론가 막 뛰어가요. 갑자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더니 동료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갑자기 뭐가 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이상한 행동을 막 하죠. 심지어 바닥을 막 기어다녀요. 심각하다 진짜. 알고 봤더니 차 안에서 아까 지인이랑 액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갑자기 주유기를 뽑아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립니다. 뭐 분신한 거네? 그 자기 몸에다 저런다고?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기름 범벅이 된 상황으로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였어요. 자기 몸에. 자기가? 야.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이거 뭐 환각에 빠져서 자기가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무섭다. 네, 여기저기에 막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삽시간에 주유소가 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어머, 어떡해? 자, 고객과 다른 직원들이 빠르게 이제 진화를 시작을 해서 주유기까지는 번지질 않았어요.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와, 대마가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대마 때문에 자기 몸에 어떻게 환각 때문에 불 붙인 거예요? 그냥 대마는 좀 나른한 느낌, 몽롱한 느낌, 예, 그리고 몸에 힘이 빠지고 되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액상 대마는 대마의 추출분을 상당히 압축해서 고농도로 만든 겁니다. 상당히 강하게 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사리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요. 환청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가 자신 몸에 분신을 한 거잖아요. 괜찮아요? 저분은? 일단 이 사람은 그 전신 이동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생명에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화상을 입었겠네. 네.
이 주유소 분신 사건은 B 씨가 주유소 직원 A 씨를 찾아오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최근에 나온 고급 액상 담배야 B 씨가 먼저 흡입하는 것을 보고 A 씨가 아무 의심 없이 흡입을 했는데 담배가 아니었고 액상 대마였습니다. 그 속아서 피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사실 이 마약 판매상 혹은 스스로가 마약에 중독된 다음에 추가 마약 구입 비용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 자기 친구나 지인한테 속여서 마약을 또 공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어쨌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기 몸에 불을 붙인 사람은 아마도 처음 액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더더욱 상당히 강하게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아니 그러면 지금 A 씨는 마약인지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래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마약 법에는요. 속아서 마약이 투여되거나 흡입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기관은 어떻게 취득을 했느냐, 그 마약을. 그다음에 섭취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횟수, 방법, 판매자 진술 이런 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지인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 더 나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분신한 A 씨를 보고 도주한 지인 B 씨는 도주한 지 1시간 만에 체포가 됩니다. B 씨의 차엔 대마초와 흡연기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간이시약 검사에선 필로폰, 대마, 그다음에 엑스터시 등 세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동정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해외 영상인데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한 가정집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이게 지금 아이를 한 남성이 혼내고 있는데요. 아이 손에 지금 생수병이 들려있죠. 지금 벌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참 혼내면서 생수병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옆에서 이 남자는 계속 담배를 피고 있어요. 아 너무 딱하다 저거 보면 진짜.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저 아이의 엄마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니 기적의 쳤으면 너무 어린데. 네. 자, 이 아이가 훈계하는 이 남성이 좀 무서웠겠죠. 계속해서 팔을 들도록 강요하고 혼을 냅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벌을 줍니다. 아유 저건 작대. 자, 며칠 후에 찍힌 영상입니다. 아이가 무슨 파이프를 통해서 연기를 흡입해요. 뭐야? 그리고 무언가를 주입합니다, 이 연기에. 뭐야 저게? 뭐가 훅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 흡입한 건 필로폰이었습니다. 필로폰이었습니다. 저거 완전 진짜. 와 너무 충격이다 저거는. 지금 저 아이는 그 엄마와 그 아까 혼을 냈던 남자가 이 엄마의 남자친구입니다. 함께 살고 있었는데 평소에 자주 울고 잠들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그렇죠. 옷을 다 애들은. 벗겨가지고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에 방치하거나 담배와 필로폰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나이는 3살입니다. 애기들은 당연히 밤에 놀고 싶으니까 잠 안 자려고 하고 뭐 당연히 울잖아요. 그 당연한 건데. 예, 황당합니다 정말. 엄마가 남자친구가 아이를 재미 삼아 가지고 괴롭히면서 엄마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가지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설마 SNS에 올렸어요? SNS에 이 영상을 올려서 이게 적발된 사례입니다. 저게 엄마야. 제 엄마잖아요. 쟤 어떻게 엄마야? 아니 이게 아이를 괴롭히는 게 또 자기 아이를 괴롭히는 게 재미있어서 친구들과 공유한다는 게 야 이게 너무 충격입니다 정말 이걸. 이 영상은 아이의 친아빠가
아이의 엄마 SNS를 보다가 우연히 이 영상을 발견을 했고 인터넷에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 영상이 이제 막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아이 엄마는 타인을 고문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이요? 네. 그런데 타인을 고문한 혐의로 이 남자친구는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마약 불법 소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아, 저 애기는 어떡해. 근데 아기가 흡입하면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사망할 수가 있고요.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어른들이 사용한 그 마약이 묻은 종이 실수로 이렇게 빨아먹는다든지 이렇게 한 것만으로 사망한 사례들이 발생하거든요. 2023년 미국 뉴욕에 우리나라 말로 이제 어린이집이라고 하죠. 그 아이들을 돌봐주던 보육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피오이드라는 펜타닐과 유사한 정도의 그런 진통제거든요.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걸 좀 오남용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노출이 돼서 4명의 영유아 아이들이 중독 증세가 나타나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중에 1명은 사망했고요. 3명의 아기들은 중태에 빠지는 그래서 미국 전역이 커다란 이제 충격에 빠졌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스캔들이었던 약물입니다. 자, 마약 사건과 관련된 사회 핫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마약 사범들이 약간 무감각해진 건지 굉장히 많이 대범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보실 영상은 아파트 입구에서 마약을 하다가 걸린 아파트 입구에서 마약을 하다가 걸린 정말 대범한 마약 사범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와, 진짜 심각하구나. 새벽 1시쯤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입구인데요. 자, 두 남자가 보이죠? 두 사람이 어디론가 걸어가다가 두리번 예,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뭔가를 교환합니다. 거래하나 보다. 예. 자, 흰 봉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참. 흰 봉투와 이제 현금이 교환이 되죠. 돈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인출기에 가서 돈을 또 추가로 뽑고요. 그리고 악수까지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거래한 물품은 대마초였습니다. 근데 엄청 어려 보이는데. 그러니까 네. 애기들인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구나. 네, 자 그리고 보세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종이에 대마를 말아가지고 와, 저렇게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피기 시작합니다. 그냥. 네, 야, 저렇게 진짜 하는구나. 네 그냥 길거리예요. 와, 대박. 냄새 나잖아요. 냄새가 나든 말든 이 사람들은 상관없는 모양입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담배로 생각하겠지 이러는 거야, 그냥. 아, 미국 가면 저 냄새가 진짜 티가 나는데. 네, 두 남성이 대마를 피우는 사이에 대박이다. 어떻게 저래. 관제센터에서 직원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에 딱 걸렸네. 그리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문을 실시했고 이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합니다. 이야, 대박. 근데 진짜 관제센터 진짜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주운전자도 잡고 예. 마약 사범도 잡고. 우리나라 CCTV는 진짜로 피할 수가 그 없어요. 왜 신호등 위에 있는 CCTV 촬영 중입니다. 그게 저런 건 거죠? 네. 지켜보고 있다. 야, 우리나라 CCTV는 진짜. 이게 새벽 1시쯤에 CCTV 관제센터 요원의 눈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이상한 점을 느낀 관제 요원이 CCTV를 확대해서 남성을 집중 관찰하기 시작하는데요. 정확히 16분 후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나서 흰 봉투와 현금 다발을 주고받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흰색 봉투에 들어 있었던 건 대마초 약 7g이었고요. 한국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인도인 남성은 구매자의 부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대마초를 팔다가
덜미를 잡힌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뭐 아까 보면 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간다고 했는데 서울에 그 아파트 입구면 결국엔 사람들이 계속 다닐 텐데 간이 큰 건지 좀 멍청한 건지. 어처구니가 없네. 무감각한 걸 수도 있고. 너무 그죠? 맨날 피워서 약간 그게 네. 오는 너무 게 익숙해서. 아닐까요? 너무 담배처럼 핀 거죠, 맨날. 이 두 사람 결국 기소가 됐고 재판이 열렸고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네. 판결문을 보면 이 둘은 반사회적 범죄인 대마 범죄, 마약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지만 이 대마를 구매한 남성의 경우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흡연을 하기 위해서 1회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1회인지 어떻게 알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익숙한데. 자연스러운데. 본인이 이래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리고 대마를 판매한 이 인도 남성은 2010년 입국한 이후에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고 영리 목적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그런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또 보관했던 대마는 전량 압수했다 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해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자기가 원치 않게 마약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 거래가 버젓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접하는 마약도 사회적으로 또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범죄든 범죄의 시작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비틀거리면서 파출소로 남성이 들어옵니다. 또 음주예요. 파출소로 남성이 들어옵니다. 또 술 먹으니까 경찰서. 아니야, 술 아니야. 이번엔 술 아니에요. 그래요? 보세요. 비틀거리면서 들어왔죠. 들어오자마자 힘없이 소파에 앉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다. 네, 몸이 안 좋대요. 네, 근데 이제 횡설수설해요. 술 냄새는 안 나. 근데 이제 자기의 팔을 이렇게 쳐다보죠. 경찰관이 팔이 아파요. 나 지금 팔이 아파요. 지금 팔에 힘이 없어요. 경찰관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네, 주사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마약이요? 뭐야? 자, 그러면서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오른팔 주사 자국 부위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어머. 근데 팔에 선명하게 주사 자국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고 어머. 횡설수설. 이 주사 자국 뭐예요? 그때 이제 마약반이 등장합니다. 마약반이 등장합니다. 신고했구나. 네. 여기서 마약 투약 의심이 되면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자기가 다 말해주네요. 네, 이쪽 팔에 있습니다. 어머, 필로폰이요? 네, 결국은 필로폰 너무 투약 센 혐의로 건데? 검거됐습니다. 아니, 근데 몸이 안 좋으면 뭐 병원을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파출소로 갔을까요? 너무 아팠나? 초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증상이 나올 줄 몰랐나 봐. 진짜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간 게 아닐까요? 네. 힘들었나 봐. 겁났나 봐요. 근데 저런 상황들이 경찰서 현장에서는 종종 있어요. 그래요? 특히 이제 저렇게 마약 사범들은 이제 상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환각 한청에 막 시달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형사로 많이 착각들을 해요. 그렇게 이제 압박을 받다가 불안에 떨기에도 뭐하고 그러니까 자진해서 경찰서에 와가지고 저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자폭. 그러면
저 파출소 찾아간 저 남자는 혹시 어떤 처벌을 받는 거죠?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약 투약, 특히 필로폰 같은 강성 마약 투약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또 영상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경찰만큼 예리한 촉을 가진 택시 기사분하고 눈치 백단 경찰이 만나서 해결한 사건입니다. 와. 작년 12월에 112 치안 종합상황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당시 신고 전화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쪽으로 가고 있거든. 자네들 근무하는 데 있잖아, 회사. 신고자분 지금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요새 뭐 자네들 그 드럭 때문에 좀 힘들잖아. 마중 나오면 더 좋지. 내가 좀 손님을 모시고 가니까. 연기하신다. 5분 뒤에 도착이고 마약한 것 같다는 거죠? 던지기. 남자요, 여자요? 매일매일. 원퍼슨. 매일매일 원퍼슨. 영어를 잘하네. 영어 싹 섞어 쓰시면서 택시 겉에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화이트. 가등을 켜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발견이 용이하니까요. 픽업해줄 거야? 네, 그럼요. 아,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의심했어요. 의심했어요, 범인이. 에? 뭐라고? 아니 저기 뭐야 동생 친구하고 통화하는 거요? 에휴, 기지를 발휘해서. 보통뿐이 아니시네. 그리고 이제 지구대 앞에 도착했고 픽업 나온 경찰. 저 대단하시다 저거. 범인을 택시 배송해줬네요. 네, 택배. 신고 16분 만에 큰일 없이 범인을 지구대에서 픽업을 합니다. 우와. 야. 첩보 작전. 네. 와. 택시 기사님 어떻게 눈치채신 거지? 뭔가 막 많이 취해 계셨나? 네, 그게 이제 택시에 탄 손님이 목적지 전 경유지 한 곳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경유지에서 이 기사님이 단서를 얻게 됩니다. 손님이 얘기한 그 경유지는 다세대 주택이었었어요. 근데 그 경유지에 도착한 이 손님이 우편함에서 어떤 물건을 빼서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이게 소위 아까 지금 기사님이 신고 중에 얘기했던 던지기 수법인데요. 이제 범죄자들이 마약을 직접 대면해서 전달하지 않고 어딘가에 던지듯이 놓아두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캐치를 한 거죠. 이 사람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결국? 범인은 이제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서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체포 당시에는 0.6g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바로 이제 마약류관법 위반으로 체포가 됐는데 보통 1회 투약이 0.23 정도 되니까 2회 분량 또는 3회 분량을 갖고 있다가 체포가 된 거죠. 네. 마약 관련 사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뉴스에서도 마약 관련 사건 사고를 많이 이제 좀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마약류 범죄가 통계상으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이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넘기기도 했고요. 2만 명을 넘기기도 했고요. 많다. 그중에서 정말 충격적인 거는 10대 마약 사범이 전년에 비해서 200%,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일단 마약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에서 너무 그동안 아무렇게도 않게 써왔고요. 특히 음식에도 마약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맞아요. 하잖아요. 마약 김밥 뭐 이런 예, 거.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제가 이 표창원 소장하고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한번 갔는데 포항에서 이제 그 시장에 그래서 일부러 그걸 얘기를 안 하려고. 좀 가만히 있어봐. 좀 가만히 있어봐. 그게 특정 지명을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장. 예. 제가 한번 강연을 갔는데 초등학생이 자기 집 앞에 시장을 가면 막 마약 김밥이니 막 이런 거 써붙여 놓으니까 저한테 질문하세요 했더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선생님 마약이 무슨 맛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마약이 무슨 맛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은연중에 하는 이런 용어들이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네. 이 정도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좀 어린 친구들이 너무 쉽게 생각할까 봐 좀 걱정인데 지금 소개해드릴 사건에서도 마약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근접해 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캠핑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상 보시죠. 야외 캠핑장입니다. 제 아기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자, 저 남성 평화로운 캠핑장에 지금 우통을 벗고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비틀비틀하죠? 이상해요, 이상해. 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유, 네. 몸에 뭐도 막 있네. 문신을 막 그리고, 있는. 예. 잔디를 맨발로 가로질러 가더니 중간에 울타리에 걸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막 뚫고 나가려고. 몸을 못 가누네요. 저 가족들 다 애기들 다 했을 뭐 하는 텐데.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뭐 중얼중얼합니다. 욕설 같은 것도 하고요. 소리도 막 지르고요. 하늘이 씨. 예. 그리고 막 하늘을 쳐다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손도 뻗어보고. 예. 그리고 이제 급기야 대자로 바닥에 누워요.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문이 열려 있어요. 열린 채로. 자 그리고 문이 열린 채로 지금 남성 일행 2명이 운전을 또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또랑에 빠집니다. 에어백도 터지고 풍비박산이 됐어요. 사람 있었으면 어떡할 에어백도 뻔했어요. 터지고.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신고를 했고 캠핑장이 이제 목격담을 얘기를 하죠. 완전히 동태가 다 풀렸다. 눈이 다 풀렸더라. 그런 냄새 대화를 해보니까 냄새 단계 안 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마약이나 대마나 그런 막 섭취했는 거다. 네. 술 냄새가 안 났구나. 자 그리고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왔을 때도 횡설수설. 약을 하긴 했어요. 자백을 하네요, 바로 또.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오늘 3명이서 오늘 이유가 마약하러 온 거예요. 자 여기가 현장입니다. 캠핑장에서 마약을 하고 난동을 부린. 그래서 3명은 현행 체포됐습니다. 아니 걸리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손님들 있을 건데. 참. 아니, 얼마나 마약을 많이 했으면 저런 정신도 없는 거네요. 취한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난동 부린 3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태국에서 몰래 가지고 들어온 대마를 흡연을 하고 약은 일명 LSD를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SD 그 마약은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코카인의 100배, 그리고 그 필로폰의 300배 이 정도의 환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는 이렇게 동공이 확장되고 혈압이 상승하고 또 환각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과한 흥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약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보셨다시피 마약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운전해서는 안 된 상태거든요.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까지 받게 됐는데 태국에서 마약을 가져온 앞서 말씀하셨던 A씨,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함께 마약을 한 친구 2사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받았습니다. 둘 다 집유네. 그렇게 직접 투약하는 것 말고도 최근에는 특히 대마 같은 경우는 아예 재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배해서 유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또 처벌이 달라지죠. 아니, 대마를 직접 기른다고요?
아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연쇄 그 식물 살인자예요. 연쇄 식물 살인자요? 연쇄 식물 살인자요? 제가 키우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식물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마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네네. 정성이 대단하네요. 아, 네, 대마를 재배하려고 그러면은 시장, 그다음 또 그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인 재배하는 거는 다 처벌 대상입니다. 뭐 제가 또 이제 시골 경찰 경험으로, 뭐 제가 또 이제 시골 경찰 경험으로, 뭐 대마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좀 늦었어요. 더 빨리 나오시네요, 얘기가. 아마 모르셔서 깜짝 놀라실 네. 겁니다. 이게 시골에서 경찰 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집 뜰에서 그리고 그냥 자라요. 네, 그냥 그걸 자라서 그걸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잠깐만, 그걸 떠나가 이게 뭐야?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와, 전부 양귀비입니다. 자, 양귀비가 이쁘잖아, 꽃이. 지금 이쁘잖아, 그죠? 야, 양귀비 맞아. 이거 관상용 아닌데? 그냥 재배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뭐 또 이제 안정환 승경이랑 같이 가서, 뭐 현장 또 이렇게 좀 본 적도 있고, 기도한 적도 있고, 깜짝 놀랬죠? 저는 지금 행동 패턴 분석 하나 됐습니다. 김성주 선배님의 행동 어떤 패턴. 패턴? 시골 경찰 얘기가 나온다. 그럼 일단 이렇게. 그럼 일단 이렇게. 네. 하고 2위 모입니다. 네네. 뭐 제가 또 이제 시골 경찰 경험으로, 또 이제 시골 경찰 경험으로, 잘할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위 딱 모이고 행동 패턴을 이제 하나 딱 찾았네요. 이쪽은 안 봐요, 이쪽은 안 봐요. 그리고 저희를 보면서 항상 등을 이렇게 돌립니다. 이쪽에 할 말이 없어요. 야, 이누가 걸릴 수 있거든. 허술하잖아. 이쪽을 봐야지. 아직 그냥. 만만한. 만만하니까. 그렇죠. 조금 이따 또 얘기해 줄게요. 기다려 봐봐.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역시 마약 사범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실탄이 등장합니다. 경찰관들이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우리나라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자, 실제 상황입니다. 보시죠. 자, 모두가 잠든 밤에 자, 지금 보시죠. 지금 차량을 경찰차를 밀어내면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한밤중에 시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바퀴에. 자, 그리고 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있죠. 자, 이게 왜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걸까요? 조수석에 탄 아내하고 남편이 주차 차단기를 막 들이받으면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커지고요. 그 모습을 본 시민이 야, 저거 음주운전인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그 차량을 지금 경찰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겁이 없어, 겁이. 근데 멈추지 않고 흰색 SUV 차량이 계속 도망을 갑니다. 밤에 계속 추격전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심지어 저 사람 있는데. 관공서의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러면 멈출 법한데. 네, 그래서 경찰관이 설 줄 알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계속 도망가요. 이건 진짜. 네, 경찰관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차를 해서 설 줄 알았는데, 주차를 한 것 같아요. 네, 관공서에서 주차해서 순순히 나올 줄 알았는데, 순찰 차가 정면에서 막아서니까, 네, 밀어붙입니다 그냥. 차 몇 대가 지금 달리에. 근데 다시 가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이어에 실탄을 사격합니다.
저기 총 쏘는데도 그냥 신경 안 쓰네. 네. 활 쏘다가 실타 치면 저거 위험한데. 그러니까. 멈출 줄 모르는구나. 바퀴가 터졌는데도 계속해서 저항을 해요. 답이 없어요, 이게. 네. 자, 그리고 이제 테이저건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자, 범인이 체포가 되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온 동네 지금 다행이다. 부상자는 없으셔서 다행이다. 온 동네가 지금 다 지금 아유 아수라장이잖아. 네. 전반중에 전쟁 난 줄 알고. 상황이 끝나고 나서 파손된 차량의 모습입니다. 경찰 차량 석 대, 일반 차량 7대가 함께 파손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부부는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부가 둘 다. 이렇게 남편 A 씨는 환각 상태에서 무려 11km를 질주를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 3대, 민간 차량 7대 모두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괴를 입히고 잡혔습니다. 네, 이 사건 남편 A 씨 자신의 잘못 전부 나중에는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긴 했는데요. 네. 이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6년 4월 10일 출소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누범 기간 중이었고요. 이 누범 기간 중에 그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결국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네요. 그냥 사람 자체가. 나쁜 거 다 하네요. 이게 뭔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서 결국 운전자인 남편 A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그리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슈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다만 불안한데. 다만 이제 남편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고 당시 물적 피해에 대해서 일부 피해 회복을 했고, 동종 필로폰 전과가 없었다는 점, 그래서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이 이루어져요. 그럼 왜 감경을 해주는 거야? 내가 안 했어요. 중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아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근데 사회봉사가 너무 적어요. 한 1600시간 이렇게는 해야지. 80시간은 그럼 며칠이면 해요. 진짜 1600시간 이래야 아야 나 진짜 나쁜 짓 안 해야 되겠다. 이거 뭐 해도 안 주네. 이 생각이 들죠. 사실 뭐 마약 사건 보다 보면 사실 정작 처벌받는 게 좀 집행유예나 약간 이런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는 일단은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마약으로 인해서 후차적으로 일어나는 피해가 워낙 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많이 다쳐요. 굉장히 심하게 다치고 또 그 잘못했을 경우에 경찰관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상습적으로 이렇게 투여를 하면 뼈들이 약해져서 넘어지면서 막 뼈가 부러지면 경찰관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단순히 1년, 2년, 3년 뭐 이 정도 가지고 치료가 되지 않고 그 후속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내보낸다는 거는 당연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마약 사범은 단순 마약 투약으로 끝나지 않고 제2차 범죄,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집행유예에서 나오고 뭐 너무 짧게 징역을 살고 나와서 또 똑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작년 9월에 한 편의점에
남자 한 분이 지금 들어갑니다. 찜질방 옷을 입고 편의점을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술을 드셨는지 좀 힘들어 보이는 표정입니다. 근데 갑자기 씩 웃기도 하시고. 이상하다. 아, 찜질방을 다녀오셔서 좀 목이 마르셨는지 콜라를 일단 2개를 꺼내고 콜라를 내려놓고 잠이 들었어요. 야. 이상해. 아니면 만취? 그러다가 이제 이온 음료까지 들고서 자, 음료수를 사려고 계산대로 갔는데 계산이 끝나자마자 그냥 이온 음료를 따서 이거 1.5리터인데 그냥 이걸 그냥 바로 드링킹합니다. 야, 그다음에 이제 콜라까지. 근데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음료를 마십니다. 이게 계속 더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직원을 보고 한마디 해요. 이거 저 음료수에서 술 마시나요? 술 진짜 많이 먹으면 저러는데. 잠깐만, 이거 왜 술 진짜 많이 먹으면. 좀 이상한데. 나 이거 좀 목이 많이 마르거든요. 마실 걸 좀 제대로 된 걸 좀 더 줘요. 그러다가 계산대 앞에 또 엎어져서 또 잠을 잡니다. 뭐야. 그 직원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왔어요. 그 경찰이 이 사람을 좀 살펴봅니다. 근데 경찰에게 갑자기 이 남자가 뭔가를 호소해요. 있잖아요. 음료수 맛이 이상합니다. 우리 경찰관 아저씨들이 이거 좀 환불을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환불을. 그래서 경찰이 해당 남성을 약간 수상하다고 느끼고 지구대로 데려갑니다. 그 지구대로 데려갔는데 지구대에서도 많지. 예, 지금 뭐 술 너무 많이 마셨는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때 강력계 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소변을 들고 들어왔어요. 마약인가 보다. 네, 그 마약 검사를 일단 실시해봤습니다. 검사 결과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센 거랬네. 야, 그래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찜질방 어떡하지? 네. 근데 원래 마약을 하면은 목이 말라요? 예, 지난번에 그 마약 사건을 다뤘잖아요. 그때 몸에다가 불을 지른 사람이 있었죠.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립니다. 삽시간에 주유소가 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약의 또 다른 그런 대표 증상으로요. 이게 침 생산이 조금 감소해가지고 입이 건조하면서 목마름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런 탈수 증상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탈수가 안 나보다. 와. 침이 안 나오는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진술을 하는 내용은 누군가가 준 음료수를 마시고 난 뒤에 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마약을 한 것이 아니고 속아서 먹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담당 경찰이 그럼 누구한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해줬느냐 했더니 그건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이제 경찰은 거짓 진술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마약 투여로 지금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둘러댄 거네. 더 놀라운 것이요. 이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짐 가방과 함께 거기에서 흉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흉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팀에서는 이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더니 사과를 깎아 먹기 위해서 과도를 내가 산 거다라고는 하지만 이상하다. 무서워. 이게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을 돼서 마약류 관련된 혐의와 흉기 은닉 혐의까지 추가를 해서 지금 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마약이 너무 많아서 일상에 너무 많은 느낌? 파고든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과거와 달리 너무 많이 마약이 퍼져 있는데요. 세상에. 현재 마약류 사용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건 추정치이긴 하지만 거의 한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너무 많은데. 이들 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6,600명 정도, 너무 적네요.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마약류 퇴치를 위해서 치료에도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에 20곳 넘는 곳에 마약 치료 집중 그 병원들을 지정해 두고 있고요. 전부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이나 주변에서 마약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진해서 신고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정말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